네, 안녕하십니까. 박정호입니다. 네, 이번 방송은 개장 전 이야기 되겠습니다. 여러가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볼 텐데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기사 이거 먼저 볼게요. 그러니까 은행들이 아무래도 지금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부분인데, 지금 금감원 입장에서 현금을 쌓아라, 굉장히 좀 불안정한 그런,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안전 발판을 마련하라고 압박을 넣는 부분이고,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라고 해서 이 테스트라는 게 뭐 안 좋은 상황을 고려해서 좀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부분이에요. 그런 가운데서 요 결과가 나오면 또 구체적인 방안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내용이 나와 있고, 주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배당금 늘려달라 요구할 수 있는 부분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은행들은 지금 눈치를 보고 있다.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내용이 어떻게 보면 금융주에 대한 뭐랄까요, 그 배당을 믿고 들어오는 매수세를 좀 꺾을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, 또 아무래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기존 배당 현수준 유지 또는 그렇게 많이 올릴 수 없는 그런 은행의 입장이 된 거 아닌가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정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사가 좀 더 있고,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금융권에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렇게 지금 온라인 송년 기자회견을 한 건데, 대출 만기 연장, 이자 상환 유예 내다 논의할 것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이거는 이제 금감원에서 나온 이야기긴 한데, 하고 이건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긴 한데, 결국 은행들이 이런 걸 진행을 하다 보면 안정장치가 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, 어떻게 보면 자금 유출이 덜 나가게 하도록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.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, 해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고, 지금 뭐 공매도의 경우 지금 일단은 점차 넓혀가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뭐 마련했다라고 해요.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지금 그리고 다른 기사를 또 살펴보면 지금 교촌이 지금 교촌표 치맥 나올까, 뭐 수제 맥주 띄워준다. 지금 LF 소유의 뭐 브랜드를 지금 매장에서 판매를 좀 테스트하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과연 이제 요거를 좀 인수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보시면 이렇게 또 인수 추진하고 있다 딱 나와 있죠. 그래서 상장사니까 요런 내용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원래 근데 이게 튀김 음식이랑 이제 맥주는 이제 음식궁합적으로 좀 안 맞다고 하고 건강에도 되게 안 좋다고는 하는데, 지금 우리나라 뭐 치맥이란 부분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뭐 이걸 인수하면 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. 그 다음에 쿠팡 OTT 서비스 쿠팡 플레이 스타트. 지금 이 OTT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격화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지금 디즈니 플러스도 지금 들어온다고 했는데 국내에 굉장히 이 OTT 사업이 굉장히 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단순히 요게 경쟁이 심하게 되는구나라고 보면 안 되고, 이거에서 파생돼서 콘텐츠에 대한 몸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이런 식으로 뭐 내용이 나와 있네요. 네. 그 다음에 지금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. 단독 기사로 해서. 사실 이 원전이랑 비교하는 걸 떠나서, 사실 저는 이게 국내 태양광의 발전 자체가 요 아무래도 산을 많이 깎아서 좀 만들어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, 여의도의 17배였나요? 그렇게 산을 좀 깎아가지고 만들어진 부분이 있어서 과연 이게 친환경인가, 그 물음표를 좀 던지는 부분이 있는데, 그리고 또 이 판넬 같은 경우도 중금속 위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, 어쨌든 뭐 효율도 안 좋다고 해요.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그럼 또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태양광의 효율이 안 좋으니까 그럼 풍력 쪽으로 어
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도 뭐 봐야 되겠죠. 물론 우리나라는 섬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부는 편은 아니에요.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날씨가 굉장히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서 날씨가 굉장히 춥고 하는 상황이라 또 그 덕분에 또 미세먼지가 좀 차단되고 있긴 한데,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, 이제 태양광의 효율이 낮다고 하면 당연히 뭐 풍력적으로 좀 시선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. 네. 그 다음에 건보, 요거는 좀 주식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좀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건강보험료 가격이 뭐 올라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. 그런 부분이 있는데, 지금 요런 뭐 한국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 어떻게 보면 뭐 피부양자가 돼서 뭐 혜택을 받는다는 게 조금 네, 좀 그렇죠. 네. 하여튼 요런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본 자동차 부품사 200개 파산했지만 한국은 제로. 이게 그러니까 국내 내수가 자동차가 꽤 많이 팔리면서 뭐 부분이 있고, 특히나 이런 부분 개수세, 개별 소비세 인하한 부분도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그 덕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이,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사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이 국내 내수가 받쳐주는 걸 바탕으로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 시대에 버텼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서도 또 전 세계적으로 잘 나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런 내용 있고, 여기 보시면 여기 특정 기업이 이제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가 다시 사업을 운영하고, 또 여기 회생자식 개시 등의 파고는 있었지만 부품업체 파산으로 막은 거죠. 그러니까 파산업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, 그리고 지금 철광석 가격이,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결국엔 경기 회복을 에 대한 그런 뭐 시그널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볼 수가 있는데, 물론 코로나 상황이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속에 있는데, 어떻게 보면 백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피날레라고 해야 될까요? 그 하여튼 확진자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쨌든 이 구간을 버텨내면 좀 개선될 거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보는데,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런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뭐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있다. 그러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대목이고, 근데 뭐 내년까지 상승세 이어질 듯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걸 통해서 지금 상사 회사들이 뭐 원자재 슈퍼사이클로나 종합상사 빅5 들썩 뭐 이런 식으로 뭐 주가도 굉장히, LG상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슈가 있죠. 개별적으로 LG그룹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이슈가 있는데,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사 회사들이 뭐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. 그래서 지금은 이미 이 정도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바로 달려들기보다는 조금 거리를 두면서 어느 정도 조정을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사실 근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게 원자재 값으로 올랐다기보다는 그냥 삼성전자 지분 가치에 대한 뭐 그런 부분, 사실 삼성물산 같은 거의 주가 흐름은 상사로서의 주가 흐름보다는 좀 삼성그룹의 지주사 역할로서의 그런 주가 흐름, 뭐 지주사 뭐 테마성으로도 약간 그런 부분이 워낙 있어서 약간 이거를 이렇게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, 어쨌든 주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, 또 LG상사는 개별적인 뭐 계열 분리한 부분도 있고, 또 계열 분리해서 나간 그 그룹의 어떻게 보면은 핵심 계열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주식의 그런 가치가 좀 더 평가될 수가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, 하여튼 그런 부분도 뭐 생각해봐야 되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내용이 있고, 그리고 지금 뭐 거리두기 만약 이게 3단계까지 염두를 해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. 아직 3단계 확정은 한 건 아닌데, 어쨌든 지금 그런 가운데 만약 격상했는데도 1, 2주 내에 이게 그 확진자 수 대폭 감소가 안 잡힐 경우 굉장히 오히려 경제적으로 타격만 입고선 확진자 방역에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, 물론 어느 정도야 도움이 되겠지만 안 될 가능성도 어쨌든 있어서 지금 굉장히 고심 중인 상황이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굉장히 결국에는 경제냐 방역이냐 이런 부분인데, 또 하여튼 이게 뭐 격상했을 때는 1, 2주 한국 경제의 골든 타임이다. 그래서 여기를 뭐 버텨내야지만 뭐 경제가 괜찮을 수 있다. 특히 확장세 안 잡히면은 안 좋을 수 있다. 이런 내용이죠. 하여튼 뭐 통상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그거를 염두를 해서 기사가 또 나왔는데, 가전 매출
LG랑 삼성전자가 지금 긴장을 하고 있다. 오프라인 영업이 올 스토프 된다는 부분에서 지금 뭐 이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, 그동안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매장이 조금 뭐 덩치가 커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뭐 손실이 늘어나고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지만 또 반대로는 아무래도 3단계를 할 때는 또 오히려 냉장고 같은 경우는, 물론 냉장고 가지고 이제 매출에 전부 기여하기에는 그렇긴 하지만 그런 대형 냉장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, 오디오라든지 뭐 물론 오디오 뭐 핵심적으로 판매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이 뭐 증가할 수도 있는 부분도, 반대편의 생각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, 어쨌든 오프라인 영업을 스톱을 하게 되면 타격은 뭐 불가피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계속적으로 온라인 비대면 영업 인프라망을 뭐 확충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네. 이런 식으로 뭐 내용이 있고, 그리고 이제 이건 그냥 갖고 와봤어요. 이거 좀 황당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영국에서 워낙 실업자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뭐 브렉시트 관련 뭐 여러 가지 내용도 있고 한데, 코로나 관련해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렇게 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말 뭐 실업이 증가하고 우리나라도 정말 최악으로 간다면 이런 상황도 뭐 발생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, 가끔씩 기사 보면 뭐 맨홀 뚜껑 사라졌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,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, 코로나도 그렇고 뭐 경제 상황도 그렇고 잘 해결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. 하여튼 이렇게 뭐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미국 증시 보면 미국이 이제 뉴욕 시장이 전면 셧다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발언을 했고, 그에 따라서 지금 뭐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. 뉴욕 완전 봉쇄 공포라고 보시면 되겠고, 지금 뭐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긴 했는데, 미국 같은 경우에 가장 좀 최악의 날에 조금 백신,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. 확진자는 여전히 폭증하고 있다며 가장 암울한 날 시작된 접종이라고 평가했다.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미증시 좀 업종별로 보니까 전체 또 놓고 봤을 때 뭐 자동차 오르고 뭐 그 다음에 의학 쪽 뭐 그런 거가 움직이긴 했는데, 사실 업종 골고루 종목들이 올랐다기보단 특정 종목들이 조금 움직여서 오른 부분이 있어서 그냥 다 빠졌다. 다 뭐 업종적으로 다 하락한 뭐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보면 어제 뭐 굉장히 정신 없었던 뭐 하루였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캔들 자체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. 근데 코스닥에 뭐 셀트리온 삼형제 중 뭐 이형제가 코스닥에 있기 때문에 움직이면서, 또 시총 상위에 포진한 종목들이죠. 움직이면서 올랐다가 또 이렇게 꺾이고, 굉장히 시작 가격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던 하루였고, 결국엔 음봉 마감을 했고, 이렇게 십자 캔들로서 음봉 마감을 했어요. 이렇게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매도 압력이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, 하락 종목이 어쨌든 많았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다행인 건 요 라인을 완벽하게 뭐 깨고 내려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은 없잖아 있고, 어쨌든 저는 요 900을 깨고 내려오지 않는다면 뭐 입장은 똑같아요. 하지만 우리가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체감이 안 좋을 수 있다. 어제처럼 이렇게 하락 종목 수가 많고 뭐 상승 종목 수는 굉장히 빈약한 상황이 연출되고, 또 지수 등락도 왔다 갔다 하면서 피곤할 수 있다라는 거는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코스피는 또 역시나 뭐 그냥 음봉으로 어제 마감을 한 하루였는데 결국에 비슷했고, 결국 이 라인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입장은 동일한데 결국에는 뭐 어제처럼 뭐 그런 하루들이 계속적으로 연출될 수 있다. 그러니까 하락 종목 수가 2배 이상, 상승 종목 수의 2배 이상 많으면서 계속적으로 지수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고, 기본적으로 이렇게 음봉이 이런 식으로 좀 나왔다는 점에서는 조금 오늘 추가 뭐 미증시 영향도 받으면서 밀려 내려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부분도 염두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, 일단 짧게는 밑에 있는 10일 이동평선 기준으로 좀 봐야 되고, 그 다음에 뭐 2700선 밑에를 뭐 중요하게 봐야겠다. 그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.
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.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박정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